속보. 국내 축구 감독의 소신 발언. 이강인 같은 선수 흔하냐고? 이강인 향한 국내파 감독들의 예상치 못한 소신 발언에 난리 난 상황. PSG가 30일 한국 시간 모나코에서 진행된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단계 본선 대진 추첨식에서 가장 험난한 대진을 받아들었다. 올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는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16강 진출팀을 가린다. 기존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4팀이 더 본선에 진출하고 조별리그가 아닌 리그 단계를 운영한다. 36개 팀이 단일 리그에 묶여 순위를 가리며 한 팀이 8경기를 치른다. 각기 다른 8개 팀과 절반은 홈, 절반은 원정 경기를 치르며 8개 팀을 정하기 위해 36개 팀은 랭킹에 따라 4개의 포트로 나뉜다. 각 팀은 포트별 2팀을 추첨한다. 한 팀은 홈, 한 팀은 원정에서 경기를 치른다. 36개 팀 중 1에서 8위는 16강에 직행한다. 9에서 24위는 서로 플레이오프를 통해 16강 진출팀을 가린다. 나머지 25에서 36위는 곧바로 탈락하며 유로파리그로 내려가지 않고 유럽 대항전 행보를 마감한다. 각 포트를 이룬 팀은 다음과 같다. 1포트에는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을 비롯해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와 바이에른 뮌헨, 독일, PSG, 리버풀, 잉글랜드, 인터밀란, 이탈리아, 도르트문트, 독일, 라이프치히, 독일, 바르셀로나, 스페인가 자리했다. 이 포트에 오른 팀들도 네임밸류는 상당했다.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우승팀인 아탈란타, 이탈리아를 비롯해 바이엘 레버쿠젠, 독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유벤투스, 이탈리아, 벤피카, 포르투갈, 아스널, 잉글랜드, 클럽 브리헤, 벨기에, 샤흐타르 도네츠크, 우크라이나, AC 밀란, 이탈리아, 이 위치했다. 3포트에 있는 팀들도 만만치 않았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스포르팅, 포르투갈, PSV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LOSC 릴, 프랑스,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 영보이스, 스위스, 셀틱, 스코틀랜드, 이 선정됐다. 4포트에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AS 모나코, 프랑스, 스파르타 프라하, 체코,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볼로냐, 이탈리아, 지로나, 스페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름 그라츠, 오스트리아, 브레스트, 프랑스가 이름을 올렸다. PSG는 1포트에서 맨체스터 시티, 홈, 바이에른 뮌헨, 원정, 2포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아스널, 원정, 3포트에서 PSV 아인트호번, 홈, 잘츠부르크, 원정, 4포트에선 지로나, 홈, 슈투트가르트, 원정과 경기를 치른다. 이에 따라 이강인과 뮌헨 수비수 김민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서로를 맞고 뚫는 코리안 더비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 성사됐다. 장소는 뮌헨 홈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한 차례 열린다. 두 선수는 공식전에서 맞대결을 펼친 경험이 없다. 각자 마요르카, 스페인, 나폴리, 이탈리아 소속으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른 바 있다. 그런 가운데 PSG 대진이 주목받게 됐다. 다른 1포트 팀의 대진과 비교했을 때 2포트 팀 대진이 가장 어려운 1포트 팀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널 등 각자 리그에서 우승을 경쟁하는 팀과의 맞대결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1포트에 들어가도 손색 없는 2포트 팀들과 2경기를 치르게 됐다. 전체 포트를 통틀어 봐도 두 팀을 동시에 만나는 팀은 PSG가 유일하다. 이날 추첨식을 찾은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대진 추첨이 마무리되자 표정이 굳었다. PSG 팬들도 다시 죽음의 조에 든 것 같다며 허탈해했다. PSG는 지난 5시즌 동안 죽음의 조에 들지 않은 적이 없다. 지난 시즌만 해도 도르트문트, 독일, AC 밀란, 이탈리아, 뉴캐슬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등 까다로운 팀들과 경쟁했고 그 이전 시즌엔 유벤투스, 이탈리아, 벤피카, 포르투갈, 마카비 하이파, 이스라엘과 같은 조였다. 2021에서 2022 시즌엔 맨체스터 시티, 라이프치히, 독일, 클루브 브리에, 벨기에와 한 조에 속했었다. 연달아 험난한 리그 단계 대진을 받아든 알켈라이피 회장은 구단을 통해 좋다 우리는 이런 대회를 좋아한다. 세계 최고의 구단들, 선수들, 감독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기를 뛰고 싶다. 팬들에겐 환상적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대진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이 이벤트와 이런 포맷에서 정말 동기부여됐다. 내가 우선 그렇다. 우에파가 포맷을 바꿨고 우리는 이 대회에서 뛰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회에 항상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덧붙였다. PSG와 미네는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 네덜란드 명문 두 팀이 러브콜, 심지어 바이아웃 지불 위사, 황인범, 세르비아 떠나 새 도전 나설까? 황인범이 네덜란드 명문 구단 두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바로 AFC 아약스와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이다. 세르비아 매체 모차트 스포트는 29일 이하 한국 시간 아약스와 페예노르트가 황인범 영입을 위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27세의 미드필더는 이적 기간 마지막 날에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약스와 페예노르트의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레드스타는 현재 두 팀의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 아약스는 최소 700만 유로, 약 103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700만 유로는 황인범이 즈베즈다와 계약 당시 맺었던 바이아웃 금액이다. 즉, 아약스는 황인범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영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세르비아 매체 디렉트노는 지난 5월 레드스타는 올여름 황인범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유럽 최강 리그의 클럽들이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그가 즈베즈다에 왔을 때 700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다고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즉, 어떠한 구단이든 700만 유로를 지불한다면 황인범을 영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바이아웃 개념으로 파악된다. 매체는 황인범은 즈베즈다에 도착했을 때 이적 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경영진과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 입장에서 남는 장사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여름 황인범을 영입하기 위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550만 유로, 약 80억 원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2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 모차트 스포트는 21세기의 즈베즈다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지 위문이다. 라면서 이런 자질을 갖춘 선수는 오래전에 최고의 리그에서 뛰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세르비아 축구에 도착한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기적이었다고 극찬을 가하기까지 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29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위치한 스티타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UCL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보데 글림트에 2에서 0 승리를 거뒀다. 1차전에서 보데에 1에서 2로 패했던 즈베즈다는 2에서 0 승리를 통해 합계 스코어를 3에서 2로 만들면서 UCL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중원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황인범은 90분 풀타임을 뛰며 볼 터치 57회,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 3회, 롱패스 5회, 3회 성공,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시도 2회, 2회 성공, 경합 7회, 6회 성공, 공중볼 경합 1회, 1회 성공, 피파울 1회, 클리어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3회 등 공수 양면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황인범에게 평점 7.8점을 주며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즈베즈다 팬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바로 팀의 핵심 황인범이 이적설에 대해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나 큰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즈베즈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자 즈베즈다의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황인범의 말을 듣고 약간 걱정했다. 황인범은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기자들에게 자기가 즈베즈다에 남을지는 알 수 없으며 앞으로 3일 동안 이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대전 시티즌, 현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황인범은 어린 시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황인범은 해외로 진출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해 타지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고 이후 2020년 여름 러시아의 루빈 카잔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그야말로 훨훨 날았다. 황인범은 루빈 카잔의 에이스로 급부상하며 매경기 팀의 중원을 책임졌다. 주가를 높이고 있던 와중에 큰 변수를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됐다. 다행히 국제축구연맹, 피파, 이 특별 조항을 만들면서 잠시 K리그 복귀를 타진했다. FC 서울에서 단기 계약을 맺으며 월드컵 직전 폼을 끌어올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황태자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황인범은 벤투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하게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벤투 축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초반에는 수많은 비판을 받으며 부침이 있었지만 황인범은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벤투호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황인범은 이재성, 정우영 등과 중원을 형성해 한국의 16강에 크게 일조했다. 이후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황인범은 곧바로 팀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황인범은 삼선에서 볼 배급과 경기 템포 조절, 패스, 압박 등을 선보이며 마에스트로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서도 순간적인 이선 침투를 통해 공격의 숫자를 늘려주기도 하고 직접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유형의 선수다. 지난해 2월 그리스 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황인범은 세르비아의 명문 구단 즈베즈다로 팀을 옮기게 됐다. 즈베즈다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휘했다. 또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를 밟았다. 황인범도 별들의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황인범은 조별리그 6경기에 모두 나서며 팀의 중원을 책임졌다.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황인범은 6차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렸다. 비록 팀은 4위로 탈락했지만 황인범은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리그에서도 훨훨 날았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팀 공격의 방향을 설정하고 패스를 뿌려주며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리그 기준 4골 4도움, 모든 대회 기준 6골 6도움을 기록했다. 황인범은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지난 시즌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에서 시즌 평점 7.68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즈베즈다위 갤로르 칸가로 7.85를 받았다. 칸가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9골 10도움을 올리며 즈베즈다위 에이스로 활약했다. 더블을 달성했다. 황인범은 지난 시즌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우승과 함께 세르비아컵 우승을 이뤄내며 커리어에 2개의 트로피를 추가했다. 황인범은 세르비아컵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 우승을 이끌기까지 했다. 함께 경쟁을 펼쳤던 선수들이 황인범의 활약을 인정했다. 황인범은 무려 17골을 터뜨린 살다냐를 제치고 2023에서 24시즌 세르비아 올해의 선수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국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황인범이 처음이다. 극찬을 받았다.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파르타잔의 수비수 네마냐 밀레티치는 황인범이 리그를 장악했고 특히 더비 매치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칭찬했다. 추카리치키의 고란 스타니치 감독은 황인범이 필드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용병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세르비아 무대를 정복한 황인범은 자연스럽게 빅리그 팀들과 연결됐다. 지난 4월 세르비아 매체 인포머는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PL 한 클럽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디렉트노는 황인범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5대 리그 중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